밤새 분만실에서 울리던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산모는 이틀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자신의 아이를 보지 못했죠.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듯 피했고 마침내 아이를 본 순간 산모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몸을 뒤덮은 짙은 검은색 피부, 그리고 그 위로 솟은 짧은 털. 이때 남편이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혹시 내가 자주 끓여줬던 그 죽 때문일까? 지금부터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사건은 중국 푸젠성 산명시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23세였던 산모 소설 씨는 예정일에 맞춰 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는데요. 의료진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전했지만 정작 산모는 이틀이 지나도록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명확한 설명을 피했고 아이를 품에 안겨주는 대신 어색하게 말을 돌리기만 했습니다.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 소설 씨가 끝내 눈물을 터뜨리자 가족들은 더는 숨기지 못하고 마침내 아이를 데려왔죠. 그 순간 소설 씨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피부는 온몸이 짙은 흑갈색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위로는 짧고 굵은 털이 솟아 있었죠. 일반적인 피부 질환과는 명백히 다른 동물의 가죽을 연상케 하는 이질적인 외형이었습니다. 피부는 지나치게 건조하고 단단해 보였으며 일부 부위는 긁힌 자국과 함께 이미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소설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현실을 부정하듯 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의아한 점은 임신 기간 동안 소설 씨는 정기적으로 산정 검사를 받았고 그동안 의료진 또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인데요. 출산 당시에도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다는 소견을 들었기에 이러한 상황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아빙 씨 또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부 양가 모두에게서 유전 질환 같은 유사한 사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즈음 아빙 씨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무렵 보양식으로 자주 끓여주었던 죽서, 즉 대나무지 요리가 혹시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죽서는 중국 남부 일부 지역에서 임산부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방에서는 흔히 보양식으로 권장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빙 씨 주변에서도 많은 이들이 임산부에게 이를 요리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의 피부와 죽서의 외형이 이상하리만치 닮아있다는 사실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똑같은 것을 먹고도 다른 집 아이들은 멀쩡한데 자신의 아이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죠. 결국 부부는 병원에서 조용히 퇴원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의 상태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고 가족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죠.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요. 부부는 아이가 조금 더 자란 뒤에 전문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검진을 받아보자고 마음먹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 뒤 부부는 진료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들은 의사의 말은 충격을 넘어서 절망에 가까운 것이었죠. 담당 의사는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설 씨와 아빙 씨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모은 모든 자금을 정리해 보다 큰 규모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령의 피부 전문의조차 이와 같은 사례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리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이의 피부 조직 중 일부를 채취해 정밀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이는 이제 겨우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였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고 결국 분석은 보류된 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설 씨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혼자 품고 있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한 장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됩니다.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 아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고 혹시나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을지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너무 생소하고 충격적이었던 탓에 일부 네티즌들은 조작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이 사진이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며 의심했고 일부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로 단정 지었습니다. 소설 씨는 계속해서 진심을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조롱 섞인 표현까지 사용했는데요.
이로 인해 그녀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결국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언론사의 기자가 소설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옵니다. 온라인 상에서 해당 사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진위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던 시점이었죠. 기자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소설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더 이상 숨길 것도 꾸밀 것도 없다고 판단하고 취재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며칠 뒤 기자는 부부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는 아이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퍼졌던 조작설이 사실무근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자는 이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했고 이후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진실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사를 계기로 대중의 반응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의심과 비난이 줄을 이뤘지만 점차 아이의 상황에 공감하며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고 하루 종일 연락을 받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도 유사한 사례를 알고 있다며 정보를 제공했고 일부는 의료인이나 자원봉사자로서 도움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자원봉사자는 아이를 데리고 상하이에 있는 대형 피부 전문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합니다. 상하이는 의료 수준이 높고 희귀 질환에 대한 사례도 더 많기 때문에 가능성을 놓지 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부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기회든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들은 급히 준비를 마친 뒤 상하이로 향하는 길에 오릅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후 부부는 유명한 피부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게 됩니다. 아이의 상태는 병원 내에서도 즉시 회의를 열어야 할 만큼 이례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각 과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회진을 진행했고 곧 한 가지 진단명이 조심스럽게 제시됩니다. 그것은 선천성 거대 흑모반이었습니다. 이 질환은 출생 시부터 신체의 상당 부분의 검은 피부와 털이 함께 자라나는 매우 드문 피부 질환으로 유전보다는 돌연변 이성 유전자 변이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이 상태에 대해 두 가지 치료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 시술을 통해 검은색 피부 조직과 털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교적 덜 침습적인 방법이지만 반복 시술이 필요하고 효과에도 개인차가 크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이식 수술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위를 절제하고 다른 부위에 정상 피부를 이식하는 고난도 수술이었습니다.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아이의 나이와 피부 특성상 수술 과정에서의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의료진 내부에서도 치료 방향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레이저는 시술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완치 가능성은 낮고 피부 이식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부부에게 선택의 몫이 돌아갔습니다. 결국 소설씨와 아빙씨는 깊은 고민 끝에 피부 이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아이가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소설씨는 얼굴 부위만이라도 개선된다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몸에 남은 흔적은 상관없지만 최소한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범위는 넓었고 치료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적지 않았지만 부부는 이미 결심한 듯 망설임 없이 치료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병원의 도움 아래 아이는 정기적인 검사와 예비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전문의들은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춘 단계적 수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설씨는 다시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임신 중 먹었던 죽서와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소,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돌연변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를 단정하진 못했습니다. 결국 죽서와 아이의 질환 사이의 관계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부모의 마음속에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아이의 치료는 지금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 중입니다. 상하이 병원의 의료진은 아이의 신체적 발달 상황에 맞춰 수술 시기를 조정하며 최대한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매 치료마다 병원과 숙소를 오가며 아이의 회복 과정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아이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부모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큰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이 사연이 널리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이들이 응원의 손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인 모금 활동과 병원의 배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은 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는 피부이식 수술의 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진은 장기적으로 얼굴과 상체의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서서히 호전되고 있으며 표피의 두께와 탄력도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푸젠성의 어느 마을에선 죽서를 산모에게 끓여주는 관습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설씨는 말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군가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곁에 끝까지 있어줄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라고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계속되고 아이는 계속 자라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이 더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한 가족의 조용한 싸움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